우리 한참 월드컵을 즐기는 그때에 북한의 경비함인 등산군 684호가 NLL을 침범했는데 마찬가지 그때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제 사격을 못하게 하니까 북한이 오늘 침범하는데 차단을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 해군 경비함이 차단하기 위해서 근접했을 때 북한 경비함이 바로 선제 사격을 해서 우리 해군 한 명이 침몰했고 거기에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한 바람에 그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습니다. 이후 6개월 후인 그해 12월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건 다 뺑판쳐도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해군 장병 6명을 희생시킨 아픈 마음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건 다 뺑판쳐도 괜찮다는 노무현 후보에게 남북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후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노무현 후보가 그 이후에 주적재능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군복무기관과 규모를 축소하고 미사단을 평택으로 이전을 결정하고 한미양서를 해체하는 등 우리 안보 5대 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우리 해군장병 6명을 전사시켰는데 그 북한이 지지하는 지원하는 노무현 후보를 우리 국민들이 다시 선택했습니다. 이 해군장병 6명 전사의 그 희생을 여러분들 어디 가서 찾습니다. 이제 전환한 사건으로 다시 우리 해군장병 46명이 희생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 아마 해군 우리 출신 제동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정말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004년 NLL 침범 사건입니다. 2004년 7월 14일 북한 경비함이 NLL 침범했는데 그때 한 달 전에 남북한이 서로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도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남북한의 도신하기로 합의한 합의사항을 어긴 것은 북한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서 온 날조된 전문을 받고 북한 편에 서서 우리 국방부를 사과시키고 우리 군을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조사를 구성해서 조사를 시켰고 그 결과로 한미양서 해체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조영일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한미양서 해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윤광 장관을 임명해서 한미양서 해체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2004년 북한 경비함의 NLL 침범 사건은 한미양서 해체에 소극적이었던 조영일 장관을 경질하고 윤광 장관을 집어넣어서 한미양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작년의 대청해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10일날 북한 경비함이 다시 NLL 침범했을 때 우리 해군 함정이 교전 규칙이 바뀌어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단호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선제 사격을 가하자 북한 경비함이 다시 대응 사격을 해서 남북 해군이 교전이 붙었습니다. 이 교전 붙은 사실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해외 언론을 타고 세계의 특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하기 일주일 전에 모든 세계 언론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닌데 북한이 대청대전을 일으켜서 우리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이 높다는 것을 세계에 알려서 우리 한반도가 평화시대가 필요한 것을 알리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부터 작년 대청해전까지 북한의 도발을 평가해보면 북한의 군사 도발은 좌파 정권을 창출하고 좌파적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좌파 정권은 우리 국가 5대 축을 무력화시켰고 그 중심에 바로 전자권 전환과 한미양서 해체 결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전환한 행동을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지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96년 이후 좌파 정권에서 도발을 일으킬 때는 그 시기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기를 보면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도발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6월 지방선거와 10월달 6.25 축제를 기해서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계획되어 있고 그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앞으로 이 한미 동맹 미래 비전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향후 이 한미 미래 동맹 비전의 핵심이 바로 전략권 전환과 한미 약속 해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치 일정과 안보 일정이 걸려 있는 이 시기에 북한이 전황 도발을 그럼 아마 여러분들 북한이 전황 사태를 일으켜서 무엇을 노리는지 아마 되게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전황 침몰 사건은 2002년 서해무전 2002년 제2연평해전과 비교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연평해전에서 6명의 해군 장병이 전사해서 우리 국민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의 12월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거 다 평가하지 않다 하는 공약을 내걸어서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은 2002년 서해해전보다 훨씬 많은 더 많은 희생자를 내도록 북한이 계획했고 46명의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북한이 노리는 목적이 뭐냐? 아마 여러분들 천안함 사건 이후에 우리 야당과 친국 세력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과 일부 친국 세력들은 북한을 비호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우리 장군의 희생을 불러온 것처럼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안보 태석의 잘못이 우리 40명의 희생을 불러온 것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2002년 천안함 사태 때, 2002년 서해유전 때는 남북관계 개선을 내걸고 이번에는 천안함 사건 이후에는 우리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미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과 그들의 전략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는 여러분들이 두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6월 지방선거의 영향이 분명히 그 바로 뒤에 있을 6월 말이나 7월 초에 열릴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전략권 전환과 한미합사 해체를 논의할 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노리는 1차 목적은 아마 이번 7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전략권 전환과 한미합사 해체 문제에 북한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발을 제안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북한은 2012년 전략권 전환과 한미합사 해체를 계획대로 해체시키고 2012년 대선에서 다시 좌파 정권을 창출해서 주한미군을 설치시키면 이제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에 나와 있는 대남 좌파 통일 전략의 핵심인 1단계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학을 완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북한이 이런 의도를 잘 알고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게 대비해야 될 겁니다. 그럼 과연 북한이 이런 천안함 사건을 일으켜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배경은 무엇인가?